도파민이 뿜뿜 나오고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도 너무 온오프가 쉽고 크게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사회적 기술도 미숙해지는 것 같고 또 학업에도 당연히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안녕하세요. 아침쌤입니다. 네, 오늘은 휴대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불안세대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생긴 책이고요. 2024년도에 발간이 되었지만 현재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라서 저도 요즘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 지점까지 읽었고 이 부분까지 핵심 키워드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쥐어주지 말자. 휴대폰을 주었을 때 세대에 걸쳐서 아이들에게 어떤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점이 나타났는지를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읽은 부분까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키워드들을 정리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제가 실제로 봐왔던 휴대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것들이 학교 폭력으로까지 어떻게 번질 수 있는지 그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이 난제, 휴대폰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또 휴대폰을 쥐어준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종결하는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였는가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책입니다. 사실 휴대폰 사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거의 일반론적으로 다 알고 계신 사실인데요. 저자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놀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기반으로 노는 세대로 변했다고 해요. 너무 공감되시지 않나요? 아이들이 예전에는 놀이터에서 또 야외에서 막 몸을 뒹굴고 흙과 함께 또 싸우기도 하고 의견 조율을 해가면서 실제로 대면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그 속에서 뭔가 나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놀이 기반의 사회성 훈련을 했다면 지금 우리 현재 아이들이 만나고 있는 놀이의 가장 큰 무대는 가상현실입니다. 이 가상현실의 가장 나쁜 점이 무엇이냐면 구조화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미 짜여져 있는 틀 속에 아이들이 특별한 노력 없이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입맛대로 굉장히 손쉽게 사회관계를 맺고 끝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자의 참여와 이탈이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좀 마음에 안 들면 휴대폰을 꺼버리면 그만이고 그것이 인간관계로 확장되면 나 저 사람이랑 뭔가 대화가 좀 잘 안 되네? 그러면 그 채팅창을 닫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 방식을 체화된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몸으로 익히면서 사람들이랑 의사소통을 하려면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니까 난 이런 걸 좀 고쳐봐야지. 아니면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행동하면 저 친구가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를 경험적 근거를 통해서 닦여가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핸드폰 기기를 켜서 접속하고 또 아니면 꺼버리는 굉장히 체화되지 않은 방식, 몸으로 익히지 않은 방식, 비체화된 방식으로 아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문화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9세에서 15세 시기까지 이때가 아이들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데 이때 아이들의 휴대폰 사용량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한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여러 가지 유럽권 국가에서도 다양한 아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서 교육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의 자유놀이가 아니라 스마트폰 세상 속에서 디지털 기기 속에서 놀이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담당 교사 업무를 좀 했었어요. 몇 년간.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안이 요즘은 휴대폰을 통한 가상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촉발되고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에서는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친구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학교 폭력을 일으킬 만한 상호작용을 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학원에 가야 되기도 하고 또 각자의 스케줄이 있으니까요. 또 너도 나도 다 휴대폰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카톡방에서 특히 또 요즘은 인스타 DM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인스타 DM으로 이야기하면서 뭔가 말이 와전되고 친구가 한 단톡방에서 따돌림을 한다든지 내가 친했던 친구였는데 나 모르게 다른 게시물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가상세계에서는 복사해서 붙이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의 개인적인 사생활, 문자 기록, 채팅 기록 이런 것들이 너무 손쉽게 퍼져나가고 피해 아동은 더 깊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가해 아동은 반대로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얼굴을 보면서 친구의 표정을 살피면서 하는 행동은 좀 검열이 됩니다. 친구가 상처받는 표정이 보인다거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좀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좀 그만두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을 통해서 자꾸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저 친구가 막 말로 틱틱 하는데 우리는 문자에선 사실 상대방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줄 알지만 실제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아이들이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학폭 사안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법정 분쟁까지도 번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져야 할까요? 우선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휴대폰을 아예 주지 않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휴대폰을 어쩔 수 없이 쥐어주게 된다면 이렇게 하세요 라는 지침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아이에게 가장 보수적으로 휴대폰 사용 시기를 늦춰주시기를 바래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친구랑 휴대폰 없으면 괜히 어울리기 힘들지 않을까? 또 중간에 연락하기 어려우니까 위험한 일이 발생하진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신다면 정말 아무 기능 없는 요즘 그런 휴대폰 많죠? 아이들이 정말 핵심 전화 기능만 쓸 수 있는 전화랑 기본 문자 기능만 쓸 수 있는 그런 청소년 휴대폰을 사주시는 방안도 있지만 어쨌든 휴대폰을 사주시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성인들도 휴대폰 통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만 해도 저희 남편이랑 최근에 우리가 휴대폰 사용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특히 아이들 앞에서도 크게 의식하지 않고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저희가 봐서 집에 오면은 저녁 7시부터 뭐 잠들기 전까지 10시까지는 휴대폰 상자에 우리가 보관을 좀 해두고 아이들한테 본보기를 좀 보여주자. 지금 저희 집 아이들은 유치원생이라서 뭐 당장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실랑이를 벌일 나이는 아니지만 언젠가 아이들이 휴대폰 사달라고 할 때 부모부터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통제력을 갖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성인들조차 통제하기 힘든 이 휴대폰이라는 너무나도 강력한 도파민 장치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보수적으로 늦게 사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아이들이 바빠야 합니다. 휴대폰을 사주셨다면 이 휴대폰을 사용을 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에서 만난 뭐 전교 1, 2등 하는 정말 상위권 학생들도 휴대폰을 일단 쥐게 되면 하루 종일 그 여유 시간이 있으면 휴대폰을 합니다. 짬짬이 휴대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요즘 한국 사회가.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사주고 통제하겠지라는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휴대폰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아이들의 생활을 좀 바쁘게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쁘게 만들까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아이들은 공부하는 게 일이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날그날 해야 할 과제, 공부의 양을 좀 부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 혼돈하시는 것이 아이들이 학원 스케줄로 빡빡하게 하루가 차 있으면 휴대폰을 안 하지 않을까? 휴대폰을 못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다 합니다. 실제로 제가 담임으로서 뭐 방과 후에 아이들과 급하게 연락을 해야 할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과제 공지를 한다던가 내일 중요한 일정에 대해서 한 번씩 리마인드를 한다던가 이런 단톡방에 공지를 올릴 때가 있는데 분명히 이 시간에는 아이가 수학학원에 있는 시간인데 제가 알고 있는데도 아이들 답장이 너무나 빠르게 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보죠. 누구누구야 너 지금 학원 아니야? 이러면 맞다고 합니다. 뭐 요즘은 사실 또 아이들의 자율성을 많이 존중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학교든 학원이든 아이들의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정말 일률적으로 또 너무 권위적으로 통제를 할 수는 없어요. 또 그런 것들이 민원의 소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에 간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바쁘게 해야 하냐면 그 아이가 학원에 가는 거와 별개로 그날 하루하루에 해야 할 공부의 양을 실제로 해냈는지 혹은 해내지 않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오늘 수학 문제 몇 쪽, 영어 문제 몇 쪽, 여러 가지 공부해야 할 양을 공부 계획표에다가 적고 거기에 동그라미를 쳤으면 그날은 칭찬을 해주시고, 만약에 아이가 학원만 왔다 갔다 하는데 휴대폰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부의 양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굳이 학습 계획표까지 안 가시더라도 책만 펼쳐보셔도, 문제집만 펼쳐보셔도 아시겠죠?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뭔가 안 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시면 아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누구누구야, 지금 너가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게 지내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이게 공부의 양이 많은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너가 공부하는 시간은 많은데 질적으로 공부의 순도가 높아지는 것 같진 않다. 이게 혹시 너의 휴대폰 사용과 관련이 있니? 라고 좀 물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이들이 하루에 해내야 되는 공부의 양이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다 보면 휴대폰 사용을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잠들기 전에 한 30분 친구들이랑 톡하고 게임하고 하는 거, 그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휴대폰을 쥐어준 아이는 좀 바빠야 한다. 좀 바쁘다는 것은 학원을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부의 양이 좀 많이 늘어나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가 휴대폰에 몰두하는 시간보다 해내야 하는 과제의 양이 많아야만 한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으로부터 관심을 해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가 휴대폰보다 더 좋아할 만한 관심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휴대폰보다 좋아할 만한 관심사가 있나요? 게임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되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인식하시지 못하실 뿐 학업에 대한 어떤 의지, 또 성장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랜 기간 동안 교직에서 보아온 아이들은 휴대폰 사용이 너무 재밌어서 휴대폰에 몰두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아이가 몰두할 수 있는 그 관심사 중에서는 그나마 휴대폰이 제일 흥미가 당기니까 휴대폰을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아직 휴대폰보다 더 좋아할 만한 본인의 관심사랑 정말 딱 들어맞는 그런 무언가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거든요. 휴대폰을 할래, 너 좋아하는 그림 그릴래 했을 때 정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그림 그리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성장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한번 아이를 잘 들여다보세요. 얘가 지금 현재 휴대폰만 하고 뭔가 좋아하는 것도 딱히 없는 것 같고 적성은 없어요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게 운동이 되었든 뭐 태권도가 되었든 수영이 되었든 뭐 미술, 음악, 아니면 여행, 사진 찍기, 뭐 다양한 취미 활동 중에서 단순하고 도파민 덩어리인 휴대폰보다 더 좋아할 만한, 우리 아이의 세상을 더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진로 탐색이라고도 하는데요. 진로 탐색의 출발점은 가정입니다. 담임 선생님과 또 상담 선생님, 진로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의 여러 가지 흥미를 개발시켜주기 위해서 공교육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부모님이세요. 교사가 학교에서 아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제한적이지만 부모님들께서 평생 보아온 우리 아이만의 고유한 특성과 또 기질, 자질, 이런 것들을 토대로 아이의 재능과 관심사를 꼭 개발해 주셔서 그랬을 경우에는 휴대폰을 지어주셔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 불안세대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저도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요.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또 다음 영상에서 더 다양한 풍부한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